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재판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면상이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누구냐는 말이 나오는 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날 시민언론민들을 해서 유시민 작가는 지기현 사법 시스템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컬럼이 올라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기현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탈옥시켜줬고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어 윤석열까지 비공개 재판에 특혜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며 지기현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 있다. 첫째는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다. 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지기현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기현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설마라고 하지는 말자. 지기현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주 한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고장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한통 속이고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 같은 날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지기현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을 뒷줄 변호인석에 앉히며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검사에게 마치 재판장인 양 명령을 내리고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등 법정을 농락했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계속 선동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윤석열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내란 공법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직위원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면서 심지어 다른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킨 채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해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위원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소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해부하십시오. 군사기밀 때문에 법정을 비공개한다고요? 이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대법정도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5분 만에 들통날 거짓말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8대0 만장일치로 제대로 된 정의에 따른 헌법 소홀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 특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혜에 그치지 않고 이미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예단,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공소는 공소장 제기 자체가 구속기간 만기로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수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특혜적이기 때문에 절차부터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혜를 한다는 것은 무죄 예단을 심정을 이미 굳히고 재판 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직위원 재판부의 사법쇼가 중단될 수 있도록 사법부도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사건 재판에서 보인 일련의 행태가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과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재판 공개 원칙과 대법원 촬영 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고 변호인 조력권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설정한 절차적 정의와 평등보호의 틀을 깨어버리는 행위다. 이러한 위헌 위법 요소로 인해 직위원 판사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법관이 스스로 헌법 정신과 절차적 공정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결국 직위원 판사가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회와 사법부는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절차라는 헌법 핵심 가치를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직위원이 살면 사법부는 죽는 것인데 내란 우두머리를 내란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부라면 죽는 게 낫지요.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윤석열이 아닌 국민께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